(23번) 두 벡터 a, b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a 더하기 b가 9, k일 때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벡터의 성분을 연산하는 식이죠. 그럼 2a 더하기 b는 4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 더해주는 거, 0에다가 2 곱해준 다음에 3 더해주는 거죠. 계산해보면 9, 3이 되므로 k가 얼마다? 3이다. 정답 3번으로 나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24번 타원 4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에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b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초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하는 타원의 방정식의 식을 이용해주면 초점 사이의 거리라고 함은 결국 이 초점 f가 c,0, f-가 마이너스 c,0일 때 이 c가 6임을 의미하니까 c가 3인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여기는 c제곱은 여기는 얘가 초점이 b가 0,4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초점이 형성된 거니까 c제곱은 4제곱 빼기 b제곱과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9가 16 빼기 b제곱이 되니까 문제의 b제곱이 7, 4번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다음 25번 공간좌표의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AB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선분 AB의 중점이 ZX 평면 위,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 중점부터 구해볼게요. 그게 ZX 평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AB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한다면은 2분의 a 빼기 8, 2분의 b 플러스 6, 2분의 c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zx 평면 위에 있으려면은 2분의 b 플러스 6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b가 얼마임을 마이너스 6임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라는 점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선분 AB의 1대2 내분점을 P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내분점 P는 3분의 1은 B의 좌표, 그 다음에 2는 A의 좌표랑 구해주면은 2A 빼기 8, 3분의 2b 플러스 6, 3분의 c 빼기 1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가 y축 위에 있으려면은 2a 빼기 8이 0이고 c 빼기 10이 0이어야겠죠. 따라서 a는 4, c는 10이라고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임을 알 수 있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26번 좌표 평면에서 점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을 C라고 했습니다. 포물선 y제곱은 4x 위의 점 n제곱, 2n에서의 접선이 원 C와 만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요 말 볼게요. 포물선 y제곱은 4x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y제곱은 4x 위의 점, n제곱, 2n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구한다? 2n, y는 2, x 더하기 n제곱으로 구한다. 따라서 여기 문제에서 2를 나눠주면은 n, y는 x 더하기 n제곱이다. 그래서 x 빼기 ny 더하기 n제곱 이퀄 0이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y는 꼴로 구할 텐데 왜 이렇게 구했느냐? 이 문제의 다음 말인 원C와 만난다는 말 때문입니다. 점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하는 원C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원C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이 될 건데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원이 있을 때요.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거나 접하는 그림을 상상하려면은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 d가 또 중심에서의 거리 d가 반지름 r과 비교했을 때 d가 r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거든요. 따라서 원의 중심 1,0에서 여기는 직선 x 빼기 ny 더하기 n제곱 이퀄 0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d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1,0 대입해 보면은 절대값 n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이는 얘가 이미 양수니까 절대값은 없어도 되고요. n제곱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로 분모가 유리화되면은 이게 반지름의 값인 6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게 가능한 애는요. 1, 2, 3, 4, 5 5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수 n의 개수는 3번 5개라고 나옴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답 3번으로 나오고 접선을 이용해서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주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27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4, 6인 두 정사각형 ABCD, EFGH를 밑면으로 하고 AE, BF, CG, DH가 모두 같은 사각뿔대 ABCD, EFGH가 있습니다. 사각뿔대 ABCD, EFGH의 높이가 루트 14일 때 사각형 AE, HD의 평면 BF, G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정사형 유형이죠. 그러면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AE, HD 요 넓이죠. 요 넓이와 여기 있는 BF, GC 요 넓이죠. 요 두 넓이의 정사형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두 면의 이면각을 찾아줘야 되니까 이면각을 찾아주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생각하기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요거와 요거 그리고 요거를 연결한 바로 이 파란색의 사다리꼴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파란색의 사다리꼴 A, E, G, C를 구해서 여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A, B, C, D는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4라고 했고요.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6이라고 했으니까 AC 길이가 각각 여기가 4루트 2, 얘가 6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수선의 발을 내려준다면 얘 길이가 4루트 2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루트 2,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높이가 루트 14, 루트 14라고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결국 AE의 길이가 4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이 문제의 이 값이 전부 다 4가 됨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길이가 4, 4, 4, 4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이면각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면각의 핵심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올라가서 쭉 위에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생긴 뭐를 그릴 수 있다? 사각뿔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각뿔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사각뿔을 그려보면은
말 그대로 정사각뿔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긴 정사각뿔을 그려주면은 여기 E, F, G, H에다가 맨 위에 꼭지점을 I라고 이렇게 잡고 정사각뿔의 그림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금 위에 여기에 각각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4고요, 4고요, 6이고요, 4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2대 1임을 알 수 있어서 이 길이가 8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문제에서 새롭게 생기는 도형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건 잠깐 축소해 놓고 여기에 바로 이 도형 부분인 바로 I, F, G를 그려보면은 이 길이가 12, 이 길이가 12, 이 길이가 6이죠. 따라서 여기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라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루트 135거든요. 이 루트 135는 3루트 15입니다. 즉 여기는 요 높이가 3루트 15인데 문제는 이쪽의 이 높이도 3루트 15이고 이 사이의 각이 바로 여기 문제에서의 요 두 면,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바로 이 두 면이죠. 이 정사형을 찾기 위한 이면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요 이등변 삼각형 하나만 딱 만들어 보면 얘기가 끝나는데요. 여기가 3루트 15, 여기가 3루트 15,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 세타, 이면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길이가 6이었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의 값은요. 어차피 3, 3, 3 약분해 보면은 이 비율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2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분의 루트 15의 제곱 곱하기 2에다가 빼기 2의 제곱을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은 15분의 13이라는 이면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 계산하지 않은 누구?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넓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빨간색의 넓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사다리꼴 하나를 그려주고 나면은 이 사다리꼴에서 4, 4, 4, 6으로 나오는 게 바로 여기는 요 빨간색의 색칠된 사다리꼴 A, E, H, D임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 내려주고요. 수선의 발 내려주면은 1, 1, 4라서 이 길이 루트 15거든요.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 S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루트 15인 5루트 1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위로 다시 올라오면 돼요. 위로 다시 올라오면은 결국 정사형의 값이라고 함은 5루트 15라는 원래 넓이에다가 곱하기 아까 이면각이 15분의 13이었죠? 15분의 13을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하면은 3분의 13루트 15 4번이 정답으로 나옴을 알 수 있겠습니다. 28번 좌표 공간에 두 점 A, B가 있고요. 9S가 있습니다. APO가 2분의 파인 9S 위의 모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C1, 각 BQO가 2분의 파인 9S 위의 모든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을 C2라고 했어요. C1과 C2가
서로 다른 두 점 N1, N2에서 만나고 코사인 N1, O, N2 값이 5분의 3일 때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C1, C2라는 도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9에서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얘가요. 이렇게 90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다? 여기는 얘가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수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요. 간단하게 원을 두 개를 그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점 Q를 이런 식으로 지나고 여기 요렇게 원의 중심을 O2로 갖는 원 C2를 하나 그려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중심 O1을 갖고 이런 식으로 원을 갖는 원 C1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만나는 이 두 점이 여기가 N1, 여기가 N2인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각각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C2원에 대한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C2원의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 있는 이 9를요. YZ 평면으로 잘라 볼게요. 그러면은 9를 YZ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9가 잘려서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Y, Z축으로 잘랐어요. 그렇게 잘랐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양수 부분에서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려 나온 C2의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수직으로 잘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O2다 이건데 요건 다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할게요.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 다 이쪽 라인은 다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10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수직이 되도록 만든 이 B점의 좌표가 얼마다? 여기가 0,10 루트 2,0이기 때문에 OB 길이가 얼마라는 것을 10 루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 위에 점을 제가 Q라고 한다면은 OQ의 점이 얼마라는 것? OQ의 길이가 10이라는 것. 따라서 BQ의 길이도 10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C2의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는 O2Q의 길이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5도인 게 밝혀졌으니까 5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위의 그림에서 바로 이 부분의 길이가 5루트 2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얘기는 여기는 이 길이가 5루트 2라는 걸 알려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현재 O2N1의 길이와 O2N2의 길이가 5루트 2로 나왔다라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걸 그릴 거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O 그리고 N1, N2로 그려지는 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O, N1,
N2에 대한 생각인데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1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세타에 대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코사인 N1O, N2가 5분의 3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되므로 여기 있는 N1, N2의 제곱은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은 80이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N1, N2의 길이가 4루트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얘가 4루트 5가 돼버리면은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냐면은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에 중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그려보고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생기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은요. N1, N2라는 이 길이가 4루트 5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이가 얼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일단 이렇습니다. N1, N2의 길이가 4루트 5라는 얘기는 현재 N1의 좌표가 됐든 N2의 좌표가 됐든 여기 길이가 4루트 5라는 건 Z축 기준으로 얘가 2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라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컴마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렇다라면은 2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x, y 좌표가 얼마로 고정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C1도 그렇고 C2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C1, C2의 정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C1 같은 경우는 어디에 수직인 원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C1은 X축의 수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에 반해 C2는 Y축의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여기에서 Y좌표가 아까 전에 여기 O2 좌표, O2Q의 길이가 5루트 2였기 때문에 또 O2 길이도 5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5루트 2, 여기 좌표가 5루트 2라고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이번에는 파란색으로서 여기는 이 N1의 X좌표는 O1의 X좌표랑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즉 아까 전에 여기는 얘를 빨간색으로 썼던 이유가 여기는 O2의 Y좌표가 결국에는 여기는 5루트 2, 여기는 5루트 2로 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엔 여기는 C1의 X좌표가 N1과 N2의 X좌표이기도 해야 돼서 아까 전에 ON1과 ON2가 길이가 10이었죠. 그러면은 얘는 어떤 A라고 한다면은 A제곱 더하기 5루트의 제곱은 50이죠. 2루트 5의 제곱은 20이에요. 이걸 더한 게 100이 돼야 되므로 A제곱은 30. 따라서 A가 얼마라는 거? 루트 30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요 A 값이 루트 30, 여기도 루트 30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림이 하나 남게 됩니다. 바로 뭐? 여기는 X축과 Z축을 이용해서 구를 잘라주면은요. X축과 Z축으로 잘랐을 때 여기 X축, 그리고 여기를 Z축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에 이 길이는 여전히 10이고 여기는 이 길이가 여기는 요 부분에 C1의 중심인 O1이 여기 위치한다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30이라서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7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O1, 여기 있는 이 좌표가 아까 A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5원의 길이 대 여기는 요 점은 제가 P라고 할게요. P 5원의 길이는 P 5원의 길이 대 5원 A의 길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얘가 루트 70이 루트 70이었으니까 70은 루트 35원 A랑 같다. 따라서 5원 A의 길이가 루트 30분의 70이라서 3분의 7 루트 30임을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5원의 길이가 루트 30이어서 이 두 개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3분의 10 루트 30이 문제의 정답, 바로 1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9번 그림과 같이 두 점 F가 4,0 그리고 마이너스 4,0이 있고요. 이걸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C가 있습니다. 점 F를 초점으로 하고 Y축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쌍곡선 C와 만나는 점 중 제1사분면 위의 점을 P라고 했어요. 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PH 대 HF가 3대 2루트 2라고 하네요. 이때 A제곱 곱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우선 여기서 초점 F가 4,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1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초점이 4,0이고 준선이 x = 0, 즉 y축이 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2,0일 거라서 이 길이가 2죠. 그 길이가 2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8 x-2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나면 우리가 여기는 점 P는요. 당연히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교점이 됩니다. 그럼 이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가 점 P를 쌍곡선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A랑 B로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새롭게 구한 포물선을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해 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설정해 줄 때 최대한 문자 수를 적게 설정하기 위해서 X좌표가 2 P제곱 플러스 2라고 나오면은 Y제곱이 16P제곱이 되잖아요. 따라서 Y가 4P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를 2P제곱 더하기 2,4P라고 잡아주면은 문자 개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일 수 있겠죠. 즉 원래 얘를 뭐 P, Q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문자의 개수를 하나로 두는 방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포물선의 정의 중 하나가 여기 있는 점 P에서 초점까지의 이 거리가 여기 있는 PH의 거리와 같다라는 식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문제에서 요 위의 길이는 X좌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표가 2P제곱 플러스 2,4P니까 여기 길이가 2P제곱 더하기 2라고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PH의 길이를 2P제곱 더하기 2라고 둘 수 있게 되고요. 여기는 PH의 길이와 HF 길이, HF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Y좌표가 4P였기 때문에 여기는 H좌표가 0,4P란 말이죠. 그러면은 FH의 길이는 0,4P와 4,0을 가지고 만든 루트 16P제곱 더하기 16이라고 나오겠죠.
여기서 이 둘이 3대 2루트이죠. pH 대 FH가 3대 2루트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주면 여기서 pH의 제곱 대 FH의 제곱은 9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여기 있는 9 FH의 제곱이 8 pH의 제곱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FH를 제곱한 거에 9를 곱해주면은 144 P 제곱 더하기 144죠. pH 요거 제곱하면은 4P 4제곱 플러스 8P 제곱 더하기 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8 곱해주면은 32 P 4제곱 더하기 64 P 제곱 더하기 30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16을 나눠주면은 9P 제곱 더하기 9는 16 나눠주면은 2P 4제곱 더하기 4P 제곱 더하기 2라고 나오죠. 그래서 2P 4제곱 빼기 5P 제곱 빼기 7은 0이라고 나와서요. 여기서 P제곱의 값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2P 제곱 P제곱 빼기 7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P제곱이 2분의 7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P제곱이 2분의 7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P제곱이 2분의 7임을 이용해서 점 P의 좌표를 다시 구해주면은요. 여기 있는 점 P의 좌표는 9, 여기 있는 P제곱이 2분의 7이니까 P가 2분의 루트 14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2분의 루트 14를 대입해준 2루트 14가 점 P의 좌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구해줬으니 이 점 P의 좌표를 어디다가 여기 위에 있었던 쌍곡선 C에다가 대입해주면은요. A제곱분의 9를 제곱하니까 81이겠죠. 빼기 B제곱분의 2루트 14 제곱하니까 56이거든요. 이게 1이다라고 하는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앞서 봤던 이 식과 여기 나온 이 식 두 개를 연립해서 최종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라는 식과 A제곱분의 81 빼기 B제곱분의 56 이퀄 1을 연립해서 풀도록 해보면요. A제곱은 9, B제곱은 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의 값은 63이다라고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예요. 30번 좌표평면 위에 5점 A, B, C, D, E가 있습니다. 삼각형 AOB의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삼각형 CDB의 변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PQ 더하기 OE의 제곱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PQ 더하기 OE. 왜냐? 이 PQ 벡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PQ 벡터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시점과 종점 두 점 모두 움직이는 점 동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P점과 파란색 Q점을 기준으로 이 빨간색의 P점은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AOB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파란색 B점은 여기 있는 삼각형 CDB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요. 여기가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움직여가지고 아무래도 기준을 잡기가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쉬울 수가 없어요. 기준을 잡기가. 기본적으로 기준 잡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처럼 PQ 더하기 OE로 두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PQ 더하기 OE의 크기의 제곱을 뭘로 바꿔준다? OQ 벡터 빼기 OP 벡터 더하기 OE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계산 순서를 바꿔서 OE 벡터 먼저, 그 다음에 OQ 벡터 빼기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순서상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빨간색 순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원래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이 2점, 마이너스 4,2예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OQ 벡터라고 하는 거를 여기 위에서 보실게요. 위에서 보시면은 OQ 벡터, 이 파란색 벡터는 요렇게 움직이는 세 개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요렇게 생긴 도형이거든요.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OE 벡터가 먼저죠. 요 검정색 OE 벡터 계산이 먼저니까 1.5에서 이렇게 OE 벡터를 그려주게 되면은요. 이 검정색 OE 벡터를 기준으로 이 파란색의 벡터가요.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앞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옮겨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도형 있죠. 이 파란색의 도형이 결과상 OE 더하기 OQ 벡터의 종점이 존재하는 범위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 개 점은 이제 요 선분은 필요 없으니까 세 개 점의 각 점의 좌표를 구해줘 보면은요. 이 점은 C가 움직인 C-, 이 점은 D가 움직인 D-, 이 점은 B가 움직인 B-라고 한다면 C-의 좌표가 원래 여기는 얘가 C점이 7,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OC 벡터도 7,1이라는 성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기가 3,3. 그 다음에 D-의 벡터가 D-의 좌표가 3,2, B-의 좌표가 4,2로 잡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OP 벡터인데 OP 벡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빨간색의 선일 겁니다. 원래는. 근데 OP 벡터를 뺐잖아요. 즉 원래 있던 이 빨간색의 선이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종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 종점에서 C점 O를 기준으로
여기 있던 얘를 이렇게 옮겨준다. 이런 느낌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종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점인 여기 원래 점 O였잖아요. 여기 이 부분 집중하세요. 이 부분 알겠죠? 이 부분에 집중해 보시면은 여기 있었던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그림을 상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함께 또 하나가 여기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여 다니면서 계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초록색으로 여기 있는 이 벡터, 그러니까 요 벡터 있죠. 요 벡터, 즉 OE 더하기 OQ 빼기 OP 벡터의 존재 범위를 구해보자면 여기 있는 이렇게 닫히고 여기도 이렇게 닫혀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는 이 범위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건 여기 크기의 제곱의 최대 최소값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각 점의 좌표가 어디로 어떻게 퍼졌나 보면은 이 점은 결국 여기 있는 요 한 변의 길이, 요 빨간색의 요 변도, 결국 크기가 8인 한 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3에서 8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한 마이너스 5,3, 뭐 그리고 여기는 한 칸 아래로 내려온 마이너스 5,2, 여기 있는 요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있었던 이 점인 마이너스 4,2겠죠? 그런 상태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3,3에서 또 8만큼 내려온 3, 마이너스 5, 뭐 여기는 3, 마이너스 6, 뭐 여기 같은 경우는 4,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봐도 최대점은 저 벡터가 얼마가 될 때 벡터의 성분이 4, 마이너스 6이 될 때가 가장 최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16 더하기 36이죠. 왜냐하면 크기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50이라고 나올 거고, 이때 이 점이 최대가 되는 바로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 원점에서 시작해서, 그쵸? 여기의 핵심은 원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이 벡터가 최대라면은 이 벡터가 최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 점을 구해주려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4,2랑 3,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여기는 요 빨간색 직선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이 마이너스 4,2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이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라서 스몰 m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1을 이용해서 1 더하기 1로 만든 2가 가장 작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로 최대 최소 벡터가 나오게 되므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54라고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